환경에 대해서 발로 뛰면서 헌신적인 활동을 해오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효상 의원님께서도 지적했고 우리도 환노위에서 매년 나오는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 잘 알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궁극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사실은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오염 공장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오염 공장이 간단히 답해주세요. 간단히 했습니다. 예. 배경하지 말고. 이전 아니면 폐쇄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거기 동감합니다. 이전 또는 폐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석포재련소는 주식시장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흑자 기업입니다. 왜냐? 외국에는 이런 거 하는 업체가 환경오염 때문에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할 장소로서 몇 군데 거론되는 데가 있죠. 뭐 강원도 옥계 등등 얘기가 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근데 이거 대규모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이 공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전해도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 공장 지금 폐수 배기 대기오염도 문제지만은 또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공장 자체가 거대한 오염 공장입니다. 오염 덩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배슬러지가 잔뜩 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려나오는 침술수들로 인해서 낙동강 심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세계 유례가 없이 이 석포재련소는 공장을 증축하면서 먼저 번 공장에서 나왔던 폐기물을 슬러지를 갖다가 새로만 공장을 새로 지을 때 땅에 묻고 세워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그 아래 얼마나 있을지가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뭐 슬러지가 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거는 확실한 증거는 좀 찾기 어렵다고 봐야 되죠. 하천바닥에 우려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뭐 단속했지만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건 뭐 남겨둡시다. 근데 문제는 폐쇄하고 합격이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누가 감당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치울 것 같으면 치울 장소가 있느냐? 네. 그 비용을 되게 되면 아마 영풍이 결국은 회사 기업을 회사를 갖다가 뭐 처분한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겠네요. 제가 엄청난 흑자 기업 영풍이 책임을 져야죠. 네. 그만큼 많이 벌어왔으니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문제가 되면 그 노조들이 굉장히 반대하지 않습니까? 한번 충돌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있고 사실 환경 당국이 대규모 기업에서 조업 처분한 거는 요번 두 번째입니다. 20년 전에는 한강 상동에 있던 반도체 공장에서 했다가 행정심판소 그것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는 것이고요. 뭐 또 다른 화제로 옮겨가겠습니다. 최근에 낙동강변의 상주시장이 보호 개방하게 되면은 농업 피해가 뭐 4천억인가 5천억이 난다 이렇게 해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발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또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월에 보개방했을 때는 농사가 지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농사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니, 근데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말하면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년, 연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런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추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과도한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주는 전부 다 논농사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개방하겠다는 것은 그 논농사 피해가 없도록 개방 수위를 정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인 거죠. 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대구시의 치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뭐 이건 대구시장뿐 아니라 뭐 지역구 의원님들 많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당국에서는 이게 선례가 되면은 부산 차원에서도 다 옮겨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창원 부산 보면 낙동강물 안 먹겠고 뭐 지리산에다가 댐을 새로 세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당국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보는 대구의 시민환경 단체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대구가 지소원을 포기하긴 한다는 것은 낙동강 전체로 지소원을 포기하겠다는 그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중하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소원으로서의 낙동의 가치가 잃어버리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대구나 부산만 하더라도 인구가 700만입니다. 울산까지 합치면 800만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상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낙동강을 살려서 함께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낙동강을 살리는 방법인데 문제는 대구 상류에 김천 구미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제 이런 화학 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이후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무차별하게 오염 못하지만은 이런저런 뭐 화학물질 상류 나오는 게 있고,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루이지아나나 미시시피가 제일 끝에 그렇게 엄격한 법을 해도 루이지아나 그 하류에 있는 수돗물 먹은 사람한테 무슨 암이 많다고 수돗물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결국에 방법은 보시기에 취수원 이전이 좋은 방법이니까 아예 그런 의심스러운 그 공장을 몇 개 이전시키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십니까? 예, 후자 방법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배수 무방류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구시가 추진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거를 보시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라는 것은 수지를 정화하는 기술을 늘린다는 건데 그런 것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대구시가 자기 상소원을 포기하고 위로 옮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수처리 기술을 클러스터에서 보다 강화해서 대구 지소원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대구시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